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처음 나오네. 시설 부분들은 저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눈다고 봐주셔야 되세요. 기본적으로 이 자연재해 조수의 파트랑 화재 파트를 별도로 나눈다고.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에다가 화재는 특약으로서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 조수라고 하면 그 피해로 인해서 인근이랑 똑같이 피해를 입었고 사람에 대한 부주의가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어떤 자연적인 부분이고 멧돼지가 왔고 어떤 고라니가 와서 피해를 줬으니까. 그런데 이 화재는 책임 여부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그게 딴 집으로 옮겨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약으로서 이 시설 파트에서는 따로 이렇게 가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포도 참달 대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비가림 시설에 있는 품목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나왔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등장했어요. 이제 가피자가 아니라 손자가 나와서 손자. 근데 이 손자가 나오는데 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우리가 피해율을 직접적으로 곱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100%다 불이 났어요. 100% 다 뒤집어 엎어지고 다 부셔졌어. 아니면 한 50% 정도, 몇 미터 정도, 한 100미터 중에서 한 50미터가 그렇게 파손이 입었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거 피해 우리가 산출해서 곱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아니면 이거 보험 가입금액을 뭐 제주도할 가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부담금은 여기다가 우리는 이런 손해액을 산출하면 이 손해액에 대해서 10%가 기본 원칙이에요. 손해액에 대한 10%. 손해액에 대한 10%가 자기부담금이다.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에 접근할 때는 우리는 이 전체에 대한 수확량 감소 보장은 이 전체에 대한 평년 수확량이 있으면 이 전체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했던 거에 비해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는 거는 손해가 난 부분에다가 10%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접근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이렇게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10%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준다. 이거 봐주시면 되세요. 이때 원칙이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로 무한대로 이렇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로 한다. 근데 다만 피복제 말 그대로 비닐이 일부 찢어졌어요. 뼈대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때 이런 비닐만 찢어졌을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이 30만원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다 하면 구조체 같은 경우도 피해를 많이 입고 열에 의해서 휘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다 파손이 되거나 할 확률이 많으니까 이때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겠다. 미적용하겠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부분은 포도 참다래. 그러면 여기서 포도 참다래 대추에서 대추는 나무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하는 겁니다. 역시나 똑같고요. 역시나 가, 피, 자이고 피율은 피실이에요. 자기부담금 5%. 자기부담금 5%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아까 복숭아와 똑같이 피해 난 것에 대해서 10% 적용하는 거고 복숭아랑 포도 차이가 나는 거는 복숭아만 병충해 보장을 해준다 했잖아요. 병충해 감소량이 있다. 그런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부분이 나왔어요. 복분자 무화과 부분. 먼저 과실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실 부분은 복분자 무화과 역시나 생략이 되어 있지만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역시나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초과했다. 그러니까 같은 형식입니다. 같은 형식. 그래서 결국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그래서 이게 가피자 보험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가피자 보험금은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초과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은 복분자와 무화과 중에 무화과만 나무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분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정리하시다 보면 나무 보장해주는 품목 안 해주는 품목이 정리가 될 겁니다. 역시나 보험금은 똑같이 가피자예요. 피율은 피실 자기부담비율 5%다 똑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나무 보장해주는 품목은 똑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경작불능 보장을 주는 거예요. 경작불능 보장. 그래서 경작불능 보장은 첫 번째 지급 사유 복분자 품목만 유일하게
과수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복분자만 경작불능이 있습니다. 논작물과 밭작물은 대부분이 다 경작불능을 해줘요. 근데 과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과수는 뭐냐면 나무가 1년만, 그러니까 오래 심어서 올해 다 나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무는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게 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내가 오래 심어서 오래 수확하는 것들은 이게 아주 작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으면 더 이상 경작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복분자도 독특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험 기간 내에,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게 나왔어요. 3번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왔습니다. 3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 용어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그래서 여기 소제목 1번이 식물체가 65% 이상 피해가 커야 돼. 그러니까 경작을 불능인 상태라고 하는 거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농사 지을 필요 없을 정도 피해가 크니까 그냥 농사 짓지 마시고 일정의 보험금 받으시고 그 돈 갖다 다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작물 갈아타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만큼의 큰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65% 이상이고, 말 그대로 수확량이 아니에요. 식물체,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고, 두 번째, 소제목 두 번째, 계약자가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험금 같은 경우 이제 환급보험료도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한 경우에 준다. 모든 보험이 다 그래요.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긴 용어가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때 보험금 계산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정한 비율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이것도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공식은 이래요. 전체 우리가 피해 입으면 100% 피해 입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하니까 자기부담 비율을 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기 2로 하면 이게 일정한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10%를 넣어보면 100%에서 10% 넣으면 90%, 나누기 2 하면 10%형 같은 경우는 45%, 20%형 같은 경우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20% 빼면 80% 나누기 2 하니까 40%, 30%형 넣으면 35%, 40%형, 자기부담 비율 40%면 이게 30%가 나오게 됐네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15%형, 15%형. 15%형은 100%에서 15% 빼면 85%야. 거기 나누기 2 하면 42.5인데 소수점은 절사한다. 그래서 42%.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네. 그럼 이제 이 하단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하단에 나와 있네요. 자기부담비 10%면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45%, 자기부담비 40%이면 보험 가입금액 30%. 이 공식은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고 나누기 2를 해줬다.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15%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한 모든 품목에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게 나중에 보실 사료용 옥수수, 조사용 그 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의 원리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생산비 보장을 공부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정하게 어떤 재배를 하게 되면 재배에 대한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갈수록 계속 비용을 우리가 생산비라고 생산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계속 누적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작불능은 일정한 시점, 한 이때쯤에 수확할 때쯤 된 것보다도 더 적은 시간에 발생하니까 이 보험금에 자기가 들어간 노력이나 시간이나 돈 자체가 적은 상태니까 100%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만 준다는 개념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원래 돈 더 이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발생할 건데 그러지 않고 일찍 피해가 입었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는 일정한 비율만 준다.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에 나오네. 과실손해보장. 역시나 OD, 이제 OD에서도 똑같이 가, 피, 자예요. 아, 그 다음에 OD도 보험금 지급 사유는 여기는 없지만 1번 보험 기간 내에, 2번 보상하는 손해로, 3번 이 가피자니까 피해율이 자기부담을 초과하는 경우다라고 똑같이 반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피해율을 구할 때 아까 전에 OD를 우리가 암기할 때 복수 오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는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결실수를 갖다가 해요. 조사했던 수확량이 아니라 조사 결실수.
미보상 감수량이 아니라 미보상 감수 결실수.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건 이제 수학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OD 감귤부터는 뭐냐면 제목을 읽어보면 과실에 손해가 입은 것들을 직접적 판단할 거예요. OD는 이걸 하나 갖다 알갱이가 뽕나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알갱이가 작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OD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표본주를 선정하면 이 표본주에서 가지를 선정해서 이 가지에서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몇 개가 결실이 되어 있는지, 이 가지에 대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로 나눠서 원래 평균적으로 이쪽 품종은 1m에 150개씩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사해 봤더니 1m에 뭐 100개씩 달려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거나 수확량을 재는 게 아니라 이 1m에 달려 있는 양을 저희가 가입을 해서 기준이 되는 것들 가지고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한다. 그래서 평년 결실수, 평년에 달리는 개수랑 우리가 조사했던 개수랑 그다음에 미보상 사이로 결실된 게 줄어들었던 것들 제외해서 결실수라는 용어를 쓴다. 이제 처음으로 나온 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있네요. 역시나 지금 보면 1번 보험 기간 내에 2번 보상하는 손해로 3번 제가 뭐라고 했죠?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손자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과수에서 감귤,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 옥수수가 이렇게 손자보험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은 가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직접 피해가 난 것들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이때 감귤은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면 이 나무에 있으면 나무에서 가지를 선정해서 이 가지에서 이 표본주를 제가 이제 나무를 선정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게 정상이 몇 개인지 30% 피해 난 게 몇 개인지 50% 피해가 몇 개 났는지 그 다음에 80% 피해 난 게 몇 개인지 100% 피해가 난 게 몇 개인지 이런 피해가 난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나 보면 그게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 너무 큰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등급외라고 해요. 등급외. 그래서 이거는 77에 49에 77에 49, 77에 49에서 49에서 70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는 등급 내로 정상이고 49보다도 작고 70보다도 더 크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게 피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등급외라고 합니다. 등급외라고 하지만 다 상품성 있으니까 팔아요. 그래서 팔게 되면 그래도 100%는 못 받고 한 50% 정도 가치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 내 피해 과실수 더하기 등급 외, 등급 내나 등급 외는 크기에 따라서 77, 49로 구분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등급 외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는 50% 정도 그걸 또 따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판매는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걸 피해율을 보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써드릴게요. 처음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사실 내가 조사했던 게 기준값이 있어요. 이 기준값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등급 내, 그러니까 알맞은 크기에 있는 게 있을 거고 등급 외가 있을 거잖아요. 등급 외에는 여기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50%만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한 게 분자에 올라갈 거고 분모는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거는 등급 내, 등급 외, 정상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내가 조사했던 값 전체가 들어가는 게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분자는 등급 내 역시나 피해가 난 것만 올리는 거예요. 정상은 피해가 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가 이 분모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위에는 정상은 피해가 난 게 아니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인 우리가 피해율이니까 피해가 난 것만 올리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당연히 정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급 내도 있을 거고 등급 외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만큼 찾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원래는 여기서 원래 뭐였냐면 평, 수, 미, 평으로 이렇게 구했었는데 그럼 미보상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고 봤더니 이 전체 나왔던 이 양에다가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 해주면 이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산수적으로 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평수 미 이거를 사실 풀었으면 평에서 수를 뺀 다음에 빼기 평에서 수를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거든요. 결국은 전체 양에서 그 일정한 비율만큼을 빼주면 되는 그런 이게 1이에요. 1 빼기 아무튼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는 항상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이 피해가 나왔잖아요. 근데 미보상 비율이 한 10%더라 라고 하면 이 전체 100에서 10%를 제외한 90%만 감수량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체 100에서 미보상 비율만큼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을 비율로서 봐준다. 그래서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지 않는 품목들은 모두 다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돼요. 1 빼기 미보상 비율. 근데 미보상 비율은 어찌 됐건 반복적으로 빼게 되면 계약자한테는 불리해요. 무조건. 이거는 감수됐던 것들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분자값이 다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보상 비율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한 번만 차감한다. 그 한 번이라고 하는 거는 전 기간 중에서 가장 큰 값. 내가 5월 달에 조사했더니 미보상 비율이 없었어요. 근데 6월 달에 조사했더니 피해가 많이 있어서 미보상 비율이 어떤 사유 봤더니 20%가 있었고 뭐 7월 달에 조사했더니 미보상 비율이 10%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들을 그때그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조사 값들 중에서 나중에 6월 달에 있었던 20%한 번만 적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큰 값 한 번 적용할 거고 한 번만 적용한다.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도 나오네. 자기부담금. 그래서 보험 가입금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하는 게 자기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보험 가입금에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수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보험 가입금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에다가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가 10%만큼을 곱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접근은 방식이 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상의 과시손해보장이 나오네요. 이때는 동상해로 말 그대로 보험 기간 내에 보험 기간이 언제였냐면 12월 1일 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였잖아요. 당연히 보험 기간 내에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동상해만 보장해 주니까 동상해로 인하여서 이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했다. 역시나 손자예요. 똑같은 감귤이니까. 이때 이제 이게 가장 어려워하셔요. 지금 동상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7회가 합격생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과실손해보장 이 부분을 좀 오류가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허가랑 복분자랑 다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감귤은 보험금이 두 번 지급됩니다. 과실손해보장 보험금이랑 특약으로 가입했던 동상해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으로 지급되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이랑 이 감귤 두 가지 품목밖에 없어요. 또 다른 걸로 줄 수는 있지만 이런 보험금 명목으로 해서 시기마다 나눠서 주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전체 기간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실손해보장은 지금까지 배웠어요. 이때 피해율이 나오면 이 피해율에다가 보험 가입금액을 곱해서 직접적으로 손해액을 산출해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해서 빼줘라. 이게 손자였어요. 손자. 근데 손자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이 공식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서는 수학량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해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해가 났을 거잖아요. 이때 피해가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난 피해가 이게 자체가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특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율을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할 겁니다. 주계약 피해율.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어차피 100이에요. 이 100이라는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손해액을 구할 때의 범위나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을 구할 때도 만약에 여기서 부담한 부분이 있으면 차감을 하고 이때 이걸 다 구해야 돼요. 어차피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이 1,000만 원을 과외손해보험금에서 1,000만 원 주고 동사의 과외손해보험금에서 1,000만 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1,000만 원을 가지고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기부담 비율이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입을 해보는 게 가장 편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과목과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도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역시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과외손해 때 피해율이 30%였다. 조사해봤더니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 20%였다. 그러면 원래 가피자라고 하면 1,000만 원에서 피해율 30% 빼고 아니 30% 그다음에 자기부담이 20% 빼면 10%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1,000만 원 곱하기 30 빼기 20 한 100만 원 지급을 한다. 그거나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1,000만 원 곱하기 30%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1,000만 원 곱하기 20%한 값을 빼면 똑같이 100만 원입니다. 결과값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이 또 독특하니까 이걸 또 별도로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이때 동상해 때도 이 동상해 자체로 피해율이 한 20% 발생했다고 치면 이때 시기에 피해가 20% 발생했다고 하면 이 피해는 이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보험 가입 금액 전체에서 빼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네. 내가 사실 이런 식으로 피해가 났으면 이때는 전체의 1,000만 원에서 가치가 30%가 줄어들은 700만 원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치는. 왜냐면 이때는 피해가 30% 발생했었으니까 이 부분을 빼는 거지.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 여기서 원래는 1,000만 원이었지만 30% 피해에 대해서는 다 주진 않았어요. 자기부담비를 뺀 나머지만 줬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0%가 피해가 있었으니까 30%에 대해서는 차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이 700만 원으로 좀 줄어든다. 이런 개념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700만 한도에서 20% 피해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식화한 게 뭐냐면 전체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에서 빼기 얼마만큼 뺄 거냐면 300만 원을 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서 곱하기 주계약에 대한 피해율을 빼요. 그러면 1,000만 원 빼기 1,000만 원 곱하기 30%니까 남은 금액이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동상회 때 나왔던 피해율을 곱하는 거예요. 피해율 곱하고 동상회 때 피해율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나 미보상 비율 있으면 1 빼기 미보상 비율 한 게 이때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부담금도 이제 가피자예요. 가피자. 자기부담금도 우리가 그냥 이제 가라고 해도 되겠죠. 가피자인데 뭐냐면 내가 이때 보험금을 자기부담금을 지급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원래 자기부담비율이 20%였어. 20% 자기부담금이랑 안 하고 이 앞쪽에서 30%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0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다 부담을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앞에서 10%밖에 부담 안 했어. 아니 15%밖에 15%. 피해가 15% 났어요. 근데 자기부담금이 20%였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얼마를 부담하면 되냐? 5%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걸 빼보면 마이너스 5%야. 근데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준 겁니다. 이거냐면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초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전에 15%가 발생했어요. 그럼 자기부담금 접근을 했었을 때 남은 5%만 지금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 전에 이미 부담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거 이때 150만 원 부담을 했고 지금 원래 2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부담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때 15%라고 가정하면 15%라고 가정하면 1000만 원에서 15%를 하고 그다음 자기 부담 20%를 빼면 이때는 마이너스 50만 원이야. 마이너스 50만 원. 앞으로 5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해야 이걸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20%가 또 다시 추가 발생했잖아요. 20% 추가 발생했었으니까 얼마죠? 이 700만 원. 이 700만 원 곱하기 아니 700만 원이 아니구나. 결국은 이제 이 20%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는 여기다 이제 대입을 어디였죠?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전체는 아니 어디였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빼기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면 1000만 원에서 여기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15%였으니까 그럼 850만 원에다가 곱하기 20% 미보상비 없다고 하면 이때 나왔던 금액이 170만 원인가요? 8이 16. 그렇죠. 170만 원. 170만 원이 나오면 여기서 자기 부담금 얼마나 뺄 거냐 그 문제예요. 이게. 앞쪽에서 50만 원 안 뺐으니까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만 원이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계약자는 앞쪽에서 150만 원 자기 부담금 부담하고 여기서 50만 원 부담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200만 원 부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20만 원 받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개념들만 접근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기사고 피해율 이걸 우리가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율을 곱해주고 밀배의 미보상 비율이고 수학기 잔여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네요. 이제 이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 깜빡했네요. 그러면 원래 보면 사고가 이때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때 사고가 났다. 이때 여기가 수학을 개시를 했어요. 그럼 이만큼은 수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부분이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100이었다고 하면 이미 이 기간 동안에 20%를 수학을 했어요.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20%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면 안 되니까 이 남은 비율도 곱해줘야 돼요. 그게 날짜별로 정해져 있어요. 날짜별로. 통상적으로. 그 공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때 사고가 이렇게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12월 1일 날부터가 동상해 쪽이니까 만약 12월 20일 날 사고가 났다. 그럼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수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그래서 이 날짜를 대입하면 이게 수확기에 대한 잔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잔존 비율. 이걸 가지고서 곱한다. 나중에 이쪽에다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감귤, 복분자, 무화과가 있어. 무화과. 여기서는 수학기 잔존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복분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수학을 개시할 거잖아요. 여기도 수학을 개시하는데 여기 이때 사고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쓰는 것들을 뭐라고 쓰냐면 잔여 수확량 비율. 이게 개념을 똑같은데 수확량 비율 용어를 좀 다르게 씁니다. 잔여 수확량 비율이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이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과목이 그런 식으로 구한다. 이미 수학을 해버리고 남은 부분 갖다가 한다. 나머지 부분은 뭐 다 같은 내용들이니까 특별한 거 없네요. 여기서 보면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보험 가입금에서 우리가 할 때는 가피자로 할 거예요. 가피자. 대신 이제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워준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의 개념은 뭐냐면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절대값 씌워줬어요. 근데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워줄 거고 이게 0보다 큰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계약 피율이 30%였고 자기부담 비율이 20%였다. 빼면 10%로서 0보다 크잖아요. 그럼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0하고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계약 피율에서 자기부담 비율 뺀 값이랑 0이랑 비교해서 더 작은 값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0이 나오면 더 작은 값 써야 되니까 음수가 나오면 그대로 쓰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저처럼 15%에 나왔다. 주계약 비율이 여기서 자기 부담 20%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5%잖아요. 이걸 0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더 작잖아요. 이 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래서 결국 이 절대값이 씌워줄 때는 마이너스, 즉 주계약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 써먹기 위해서 공식이 있다. 근데 마이너스로 돈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절대값 쓸 건데 더 작은 값이에요. 그 주계약 비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뺀 값이랑 0이랑 비교해서 더 작은 값.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그 값을 쓰고 양수가 나오면 그냥 0 값을 써라 그런 개념입니다. 더 작은 값을 쓴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자기 부담금 5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쓸 수는 없으니까 절대값을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이걸 공식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랑 이거는 전 시간에 다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항상 우리는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어떤 소액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로서 자기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 이하라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 비율이 20%였어요. 피해도 20% 났다. 그러면 그 0이에요. 그럼 아예 그것도 지급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0이니까 그 이하도 지급되지 않고 초과를 해야만이 지급을 한다. 초과를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용어상으로도 이하와 초과는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당연히 이게 단 1%, 단 0.1%라도 커야 보험금이 나가고 똑같더라도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부터 40%가 원칙이 돼 호두, 살구, 유자는 이 세 가지 품목은 늦게 가입을 했어요. 늦게 시장을 해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인가 15%가 없어요. 그래서 20, 30, 40.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같은 경우는 3년 연속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100% 이하인 경우에 안에 된다. 15%은 2년 100%, 20, 30, 40% 없었고요. 앞에 보셨던 비가림세 같은 경우는 이때 중요한 게 손해액의 10%, 손해액의 10%.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10%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거에 10%인데 최소 30만 원부터 100만 원. 근데 피복제 비닐만 벗겨졌을 때는 10만 원부터 30만 원. 그다음에 나무는 모두 5%였고요. 지금 나왔네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경작 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한다. 이제 올해 이제 흰나노 같은 게 발생했지. 흰나노 만약에 사고가 태풍 흰나노가 만약에 7월 20일 날 8월 20일 날일까요? 8월 20일 날 발생을 했다. 근데 보험금은 어차피 이게 산지 폐기 확인되기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식물재 피해율이 1차 조사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 발생했는지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계약자 경작불능보험 신청을 해야 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산지 폐기가 확인돼야 돼. 산지 폐기. 그래서 불능 상태라고 하면 내가 불능보험금을 받고 경작활동을 하거나 불능보험금을 받고서 또 그걸 수확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폐기하는 시간까지 아예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용이. 그래서 산지 폐기했던 게 9월 20일 날 확인돼서 보험금을 이때 만약에 주었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계약이 소멸된 게 아니라 태풍이 발생한 8월 20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중간에 또 다른 사고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때는 이 보상의 원인이 생길 때, 즉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그때부터 계약은 소멸된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점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특별 약관으로 이렇게 나무손해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아까 캐스 말씀드렸던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복숭아 포도만 가입이 될 거고, 피해율에다가 10%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귤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랑 앞쪽에 나와 있던 용어가 틀려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니까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할게요. 역시나 추가 보장이니까 10%. 그 다음에 조수의 부보장이라는 게 나와서 조수의 부보장. 이게 호두에 있는데, 호두 같은 경우는 이제 발아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
아시다시피 호두는 이 청설모나 다람쥐가 무지 좋아해요. 근데 이게 새로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산 중간에 이렇게 호두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이 조수의 부보장 특별을 약관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조수의 청설모나 다람쥐가 이게 피해를 못 주게 설치를 한 사람들만 보험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 이게 만약 그걸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거는 자연재해는 보장을 해주는데 청설모나 다람쥐처럼 이 조수의 피해는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조수해로 의하거나 조수해 방제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호두의 경우에는 이 청설모나 다람쥐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 이러한 조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철책이나 그런 방제 시설을 80% 이상은 설치를 해야만이 조수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설치 안 하면 조수해는 보장 안 해주고 나머지는 보장해 줍니다. 독특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다음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지금 책정해 놓은 게 이 동상해라고 하는 거는 측정한 기온이 0도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감귤은 참고사항으로 어느 지역에서 가입이 될까요? 제주도 당연히 되겠죠. 지금도 이제 저희 다른 팀원들은 지금 제주도 가서 2월달까지 조사를 할 거예요. 이제 지금도 11월달, 이제 10월달 말부터 해서 어떤 이 수확전 사고도 있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12월달부터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근데 대신 이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밭작물이 워낙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0도에서 48시간 이상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피해를 인정하는데 이 감귤은 사실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가입은 전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 1회 때부터도 이게 감귤은 조사가 가능했었어요. 저희가. 그 적과전이랑 이 감귤 부분들은 지금 전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비가림설에 대해서는 포도, 참달, 대추. 그 다음에 용어상으로 수확기의 부보장, 말 그대로 내가 수확기 보장 안 받는다. 독특하죠. 이 복분자가 5월 31일까지는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근데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 20일까지는 특정위험이니까 그냥 특별한 재해 아니면 태풍이나 우박 아니면 보장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을 부보장으로 특약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부보장,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떠한 거기 전부 다 과수원을 없애거나 어떤 갱신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는 아니더라도 이 시설이라도 보장 받겠다. 그래서 농작물은 부보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만 보장 받는 게 이렇게 농작물 부보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부보장 마찬가지로 농작물만 보장받고 나 비가림 시설은 보장받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게 농작물 부보장과 비가림 시설 부보장이라는 특약이 있다. 이런 개념적인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지금 이제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똑같이 썼던 것 같은데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과수 품목에 대한 과실손해 보장의 대상 재해별 보험 기간에 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간 날짜를 쓰세요. 그래서 일소 피해는 언제였냐면 저희가 봤었을 때 항상 표를 걸 때 이게 적과가 종료됐어. 적과 종료. 이때 적과 종료된 다음부터 9월 30일까지가 일소 피해.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 날부터 품목에 따라서 11월 10일, 11월 15일로 해서 11월 10일까지가 뭐였냐면 사과, 배, 11월 15일까지가 단감, 떫은감이었어요. 이제 그것들 다 쓰라고 했던 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소는 적과 종료 이후부터 언제? 사과, 배는 똑같네요. 똑같이 9월 30일까지인데 똑같이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가을 동사였던 판매 개시년도 언제였죠? 9월 1일날부터 사과배는 11월 10일,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쓰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5회 6회 때 기출문제였나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5점짜리 나왔어요. 그래서 유자 품목, 무화과 품목, 그 다음에 포도 품목, 감귤 품목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 재해도 물어보고. 그래서 무화과 같은 경우 뭐였죠? 종합위험도 있고 특정위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태풍, 강풍에 대한 보장이 있었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특별한 거 없는데, 보험 기간에 대해서도 유자 같은 경우 독특했잖아요. 언제까지 했냐면 수학기 종료 시점, 즉 10월 31일까지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만, 수학 개시 시점, 수학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하는 게 유자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도 독특하게 수학 개시 시점 언제까지냐면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특정 위험은 8월 1일 날부터 10월 31일까지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 포도 같은 경우는 언제였죠? 10월 10일까지였잖아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 오미자. 그래서 10월 10일 이렇게 쓰는 거. 나머지 그 다음에 감귤에 대한 부분도 발화기부터 언제까지였냐면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니까 다 전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게 통상적인 것보다 약간 날짜가 독특하거나 특이한 부분들,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단락단락 점 번호가 있잖아요. 소 번호가 있으면 부분 점수를 줄 확률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건 이제 출제자의 기준에 따라 틀려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다. 15점짜리면 2개가 맞으면 뭐 2점, 뭐 5개가 맞으면 뭐 7점, 뭐 10점 줘야겠네요. 10점. 7개 다 맞으면 1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자가 차등으로 점수를 줬어요. 똑같이 이거를, 아니 근데 그 전부터 다 그 주긴 줬었는데 그게 이제 명시가 안 돼 있었을 뿐입니다. 네, 주긴 줬었는데.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보험 기간에 대한 기준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문제나 기출 문제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출제 유형들이 이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밤, 참달의 대출을 물어봤네요. 아까 그래서 보험 개시가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밤은 발하기, 대추는 신초 발하기, 참달에는 꽃눈 분하기.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기간은 여긴 두 개 똑같았네요. 10월 31일, 10월 31일. 그 다음에 참달에는 11월 30일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따로 그렇게 요약 정리하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책이 두껍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결국은 다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결국은. 그래야 또 빨리 보고 시간 단축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가을 동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것들에 대한 적용 조건을 쓰세요. 보험 기간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었고, 이건 유사하게 일소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용어에 대한 것들 정의를 이제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 서술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채점도 어려워요. 서술 채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폭염이란 용어, 어떤 뭐 태양광이나 뭐 과피, 과유, 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가 들어가면 점수를 줘야 돼요. 이 중간에 어떠한 조사가 좀 틀렸거나 내용이 약간 뭐 좀 다른 방향 나갔다 하더라도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용어가 들어가면 다 맞았다고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채점을 출제자가 모범 답안을 주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 거, 키가 되는 어떠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점수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채점과에 따라서 유사한 의미면 그것도 맞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예 똑같이 안 쓰시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실 때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역시나 보험 기간에 대한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지만,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저희가 두 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과전, 변은 암기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이 3단계 구조가 돼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야 돼. 가입 금액.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율이 들어갈 건데, 이 요율은 순보험료 요율인지 부가보험료 요율인지 그것들, 이게 지역적인 거나 품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누구나 그 지역이거나 누구나 그 품목을 하면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뒤에는 해당 내 거 정보, 내가 얼마만큼 손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내가 방지해서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정보가 위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들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영업 요율을 구하는 부분이 이 순보험료율이나 부가보험료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거에 대한 정보. 내가 원칙상 그대로 했었으면 여기 끝인데 손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탔어. 그럼 그런 걸 할증을 해야 될 거고, 내가 손해가 덜 나게 방지시설 설치했어. 그럼 할인을 좀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종합비용 받아야 되는데 내 부보장 선택하거나 아니 내가 종합위험인데 한정보장만 선택하거나 내가 일소피해나 가을동사기 같은 거 부보장 선택하면 할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찾아서 쓰시면 찾아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왔고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똑같은 부분인데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 우리는 이제 순보험료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빼고 나머지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했고 올해 처음으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용어를 안 쓰고 농가 부담 보험료라고 썼어. 농가. 그래서 같은 의미다. 그래서 시험 나올 때도 유사한 의미에 대한 문장이 나오면 그걸 잘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세요. 이게 농가 부담 보험료라는 게 이론서에 도대체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주장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출제자가 제시해준 조건들이나 그 문장을 가지고서 농가 부담 보험료나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저희가 뭐 논할 그런 건 없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세한 것들을 한 번쯤 대입을 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내용들도 다음 시간에는 이거 쭉 넘어가서 이제 논작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